네, 안녕하세요. 이사할 때마다 월세, 보증금의 월세.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근데 거기에 또 복비까지, 중개수수료. 이거 있잖아요.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? 내가 내는 돈인데 이거 제대로 알고 내는 걸까? 뭐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저희가 좀 자료들을 보면서 이 알쏭달쏭한 월세 중개수수료, 그러니까 그 복비 계산법 있잖아요. 그거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뭐 계산법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없는지, 또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, 네,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. 근데요, 이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이 유독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전세는 그래도 좀 간단한 것 같은데 말이죠. 네, 맞아요. 월세 계약이 조금 더 까다로운 건,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월세를 합쳐서 수수료 계산의 기준 금액, 뭐 거래가액이라고 하죠. 그걸 정하는데 이 방식에 약간의 뭐랄까 함정이 좀 있죠. 물론 법정 요율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걸 뭐 매번 찾아보고 적용하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요. 환산 보증금. 이름부터가 좀 어렵네요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왜 필요한 거죠, 그게? 기본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. 그냥 보증금 더하기 그리고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렇게 딱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요. 이때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좀 낮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장치인데요. 그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.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딱 있어서 그거보다 낮으면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네요. 그럼 이 거래가액에다가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하나, 이 요율도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. 그런가요? 네, 법에서는 그냥 상한 요율,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 정해놓고요. 실제 적용되는 그 상한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다시 정하게 되어 있어요. 시도조래요? 네, 그러니까 뭐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뭐 경기도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게다가 이게 주택이냐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혹은 상가냐 뭐 이런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도 요율이 달라지니까요.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인지 이걸 확인해서 그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와,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거 부가가치세 VAT 10%는 별도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진짜 생각보다 확인할 게 꽤 많네요. 이거 뭐 직접 개선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요. 혹시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다행히 요즘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죠. 그 네이버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서 그냥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또는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. 매물 종류, 거래 지역, 그리고 거래 방식, 월세, 보증금 요것만 딱 입력하면 예상 수수료를 바로 보여줍니다. 아주 편리해요. 오. 네, 이걸 활용하시면 뭐 계산 실수는 확실히 줄일 수 있죠. 이야,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. 그럼 저희 그 자료에 나온 예시 있잖아요.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경우 이걸로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자, 먼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걸 해두면요. 500만 원 더하기 4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,500만 원이죠. 네, 4,500만 원. 자, 이게 5천만 원보다 작죠. 그럼 다시 계산해야 돼요.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요. 그러면 500만 원 더하기 40만 원 곱하기 70 해서 3,300만 원. 이게 이제 최종 거래가액이 되는 거예요. 3,300만 원. 네. 그럼 만약에 이 지역주택의 상한요율이 0.5%라고 가정을 하면요. 3,300만 원의 0.5%인 16만 5천 원. 이게 법정 최대 수수료가 되는 거죠. 물론 부가세는 별도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이제 계산법도 알았고 계산기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다고요? 이게 진짜 꿀팁 같은데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뭐냐면 중개 수수료는요. 법으로 딱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네, 무조건이 아니라고요? 네, 법에 명시된 그 요율이 있잖아요. 그건 상한선일 뿐이에요. 다시 말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최대 한도라는 거죠.
실제 지불할 수수료는 이 상한선 안에서 공인중개사랑 의뢰인,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잠시만요. 협의요? 협의가 가능하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중개사가 딱 제시하는 금액이 무조건 상한 요율은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와, 저는 당연히 그냥 딱 정해진 금액인 줄 알고 그냥 냈던 것 같은데. 이런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협의 가능성 자체를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중개사가 상한 요율대로 청구하면 그게 당연히 내야 하는 고정 금액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불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하지만 이건 엄연히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물론 협의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요. 그래도 시도조차 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. 와,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. 월세 복비, 이제 환산보증금 계산법하고 그 5천만 원 기준을 이해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사실. 이야, 이거야말로 진짜 핵심이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계약 조건에 맞는 수수료 상한액이 얼마인지 계산기 같은 걸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또 당당하게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. 지금 살고 계신 곳 혹은 앞으로 계약할 지역의 정확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과연 몇 %일까요? 지금 바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어쩌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.